코스피가 한 달 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7월에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9일 장중에 코스피가 찍은 숫자입니다.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8410선까지 밀렸습니다. 1000포인트 가까이 빠진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환호했던 바로 그 시장이 일주일도 안 돼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폭락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7월에 시작되는 실적 시즌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오늘 그 맥락을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의 롤러코스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변동성의 원인을 알면 7월 시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코스피는 8476에서 8411로 마감했습니다. 월간 낙폭만 보면 64포인트, 0.77%,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장중 흐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6월 10일에는 7390선까지 밀렸다가 19일에는 9385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시 841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달 안에 7390에서 9385 그리고 다시 8410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움직임의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올렸던 것도 반도체, 내린 것도 반도체였습니다. 어떻게 같은 업종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번 6월 장세의 핵심입니다. 상승 국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7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HBM 공급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HBM은 AI 연산에 반드시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에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제품을 양산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반도체 대형주로 자금이 집중됐고 코스피 전체가 따라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린 시장은 반대 방향 충격이 오면 더 크게 흔들립니다. 하락의 방아쇠를 당긴 건 미국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이유를 봤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는 건 빅테크들이 AI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반도체를 사는 데 쓰이고 있으니 반도체 수요는 좋지 않겠느냐. 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빅테크들이 AI 투자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 그 비용 부담이 결국 반도체 구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서버 한 대를 만들려면 반도체 말고도 전력 인프라, 냉각 시스템, 건물, 소프트웨어까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빅테크들이 이 총 비용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발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이 해석이 시장에 번지면서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렸고 쏠림이 심했던 만큼 낙폭도 컸습니다.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같은 주에 연달아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졌습니다. 이런 장세를 현장에서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마 꽤 긴장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림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 그 답을 찾으려면 7월에 집중해야 합니다. 7월 7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7월 하순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두 회사의 실적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하나증권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코스피 전체 순이익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달합니다. 코스피 10개 종목 중 7개의 이익이 사실상 이 두 회사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올해 두 회사의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각각 570%와 410%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이익이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망이 맞으면 코스피 전체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지수도 그에 맞게 재평가됩니다. 틀리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7월 실적 시즌은 단순한 기업 성적표 발표가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좋은 실적을 상당 부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을 낸 것을 보고 투자자들은 같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월 시장을 결정하는 건 실적 숫자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변화가 있습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7월 증시의 향방을 결정하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숫자 옆에 붙어있는 하반기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란 기업이 앞으로의 실적 방향을 스스로 예고하는 발표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하반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는 오히려 빠집니다. 반대로 실적이 평범해도 하반기 가이던스가 기대 이상이면 주가는 뜁니다. 이게 실적 시즌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인가? 이 질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7월 장세를 결정합니다. 두 회사가 하반기 주문 상황이 견조하다고 밝히면 시장은 안도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다시 9,000선을 넘어 10,000포인트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두 회사가 하반기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거나 설비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시장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숫자보다 발표 이후 나오는 경영진의 발언 하나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7월 하순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7월 중순에는 TSMC와 ASML 같은 반도체 장비와 파운드리 기업들의 발표도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AI 설비 투자 규모를 얼마로 제시하느냐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전망을 결정합니다. 빅테크들이 AI 서버 투자를 계속 늘린다고 선언하면 반도체 수요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신중한 표현을 쓰면 시장은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방정식의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7월 FOMC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월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야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금리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인상 신호가 나오면 자금이 주식보다 채권으로 이동합니다. 삼성증권의 분석을 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코스피 강세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상향, 국내 반도체 기업의 가이던스 상회, 7월 FOMC에서 큰 악재 없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증시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혼자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속도,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려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침착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월 코스피의 방향은 실적 숫자가 아니라 빅테크 설비 투자 가이던스와 FOMC라는 두 개의 열쇠가 쥐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주식 투자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6월 코스피는 반도체 쏠림 때문에 올랐다가 같은 이유로 빠졌습니다. 둘째, 7월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시장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셋째, 중요한 건 실적 숫자보다 하반기 가이던스이며 FOMC라는 변수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시청자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이어질까요? 퇴직연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흐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은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 이익의 7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으면 그 안에 담긴 ETF 가격도 오릅니다. 반대로 흔들리면 같이 내려갑니다. 직접 주식을 사지 않아도 퇴직연금을 통해 이미 이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 변동성이 클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오를 때 더 사고 가장 빠질 때 더 파는 것입니다. 6월에 9,385를 찍을 때 뛰어들어 8,410의 손해를 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시장 구조를 이해하면 이 패턴을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드리려고 한 것도 바로 그 맥락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갖고 계신 퇴직연금이나 금융자산이 어떤 구조로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7월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